네,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화요일 오후장입니다. 어떤 종목의 상승을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스몰캡 인사이트 박창현 GL리서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섹터에서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한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메카 코리아 하면 화장품단 안에서도 ODM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 화장품 전반적으로 시세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ODM, OEM 주가는 좀 주춤했던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실까요? 상대적으로 네. 화장품 안에서 보게 되면 못 갔었던 게 사실이죠. 네네. 화장품을 좀 그 안에 섹터를 좀 구분해서 놓고 보면 최근에 가장 반응이 핫하게 나왔었던 쪽은 결국은 브랜드샵과 그리고 이런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유통업체였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VT와 실리콘2를 들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와 함께 이런 그 밑에 단에서 이제 생산 제조와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을 담당을 하고 있는 ODM, OEM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못 갔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CNC 인터 뭐 이러한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워낙 상대적으로 못 갔기 때문에 공매도 시행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업종 내 순환매와 그 안에서 키 맞추기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게 된다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리포트와 함께 오늘 종목으로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요즘 시장을 보면 하루 안에서도 오전장, 오후장 변동이 굉장히 크고 상승의 연속성을 끌고 가기가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자그마한 이슈 하나에도 좀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 섹터 안에서 선별적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OEM, ODM 차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체크포인트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글로벌 화장품 ODM 시장 점유율 6위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ODM 시장 관련해서 이 상승 모멘텀을 어디서 보십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특히나 2분기하고 3분기에 우리가 화장품이 시장의 주도 섹터로서 등극을 하면서 당시에 가장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죠. 국내 인디 브랜드들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인 성과를 얻어냈었고 아마존에서도 현 시점에서도 놓고 보면 조선미녀나 코스알엑스 그리고 아누아 이런 기업들이 최상단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는데 작년 8, 9월경에 수출 데이터가 좀 일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이 같이 나타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OEM,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샵 대비해서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의 경우에는 글로벌 ODM 시장 점유율 6위에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는 코스맥스와 한국 콜마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큰 형들이 있고요. 따라가는 입장, 국내 3등 업체로서는 약간 다소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하지만 올해는 지금 1, 2월 달의 수출 데이터를 놓고 보면 확실하게 지금 상승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 화면에서도 보이다시피 작년에 약간은 좀 OT 시장 진출을 위해서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면 올해는 스마트 팩토리 기반 생산 효율성과 즉 원가단에서 개선이 되는 모습이겠죠. 그와 함께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역량을 보유 즉 올해 2월 달에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자회사 인그루드랩 이 부분을 연결로 확실하게 편입시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부분을 실마리를 풀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과 중국 시장의 현지화 맞춤 생산 시스템 자체를 구축을 하면서 확실하게 올해는 반격의 발판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법인이 인그루드랩을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지난 2월에는 인그루드랩 지분을 공개 매수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와 함께 시너지 효과 어디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기존에는 지분율이 39%였죠. 39%였고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번에 50%까지 추가적으로 공개 매수를 통해서 지분율을 끌어올렸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인그루드랩이 가지고 있는 미 FDA 인증을 받은 미국의 토토와 공장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OTC 시장에 진출하겠다. 즉 OTC, 오버 더 카운터 약자죠. 일반 의약품 시장에 진출하는 부분인데 한국 콜마가 잘하고 있는 이런 선케어 제품 이 부분에 공격적으로 지금 진출을 하겠다 하는 포부를 밝혔고 그러한 부분이 올해는 좀 성과로서 가시화될 수 있다. 그에 따른 자신감과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확실하게 연결로 편입되는 효과, 즉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반로가 되면서 기존 39%에서 50%까지 지분율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후에 주가 반응이 2월 달에 좀 핫하게 반응이 나오기도 했었고 지금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1분기부터 성과로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4월 갓 접어들었잖아요. 우리가 숫자로서 이런 부분은 이번 달과 다음 달 중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FDA 인증을 통한 OTC 사업 강화 목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토토 공장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선케어 제품이거든요. 네. 작년에 한국콜마가 선케어 제품 쪽에서 크게 히트를 쳤었고요. 그러한 것들이 특히나 이제 잉그로드랩은 이제 후발주자로서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영향이 올해는 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 2.0 세대 시대가 출범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미국의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잉그로드랩이 미국에 이미 공장을 가지고 있고 FDA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크라법, 화장품 현저화법이죠. 이에 따른 확실하게 여타 다른 기업들이 미국 내 이제 공장을 짓고 진출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먼저 깃발을 꽂고 승기를 네. 잡았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잉그루드랩과 연관을 시킬 수밖에 없고요. 자외선 차단 제조 선크림을 공약을 하면서 OTC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미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 실적적인 측면을 보면 작년이죠. 2024년 영업이익률이 그 전해인 2023년에 비해서 좀 낮아졌다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사실 네. 뭐 낮아졌다라고 보기보다는요. 기존에 2023년은 영업이익률이 10.4%에서 이번에는 11.5%로 성장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로스 측면에서 좀 꺾였다는 부분이죠. 네네. 2022년에 2.6%에서 23년에 10%가 넘어가는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에 작년에는 약간은 쉬어가는 구간과 그리고 선제적인 이런 OT 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비용단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일부 고객사 발주가 좀 조정이 되면서 수익성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아마존 쪽에 지금 뭐 추가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부분과 함께 지금 이러한 부분을 지금 올해는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모습으로서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원가 절감 노력 이런 부분이 나타났었고 특히나 미국 내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화장품 현대화법에 발맞춰서 미국 토토화 공장 쪽에 이런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비용단에서 좀 많이 차지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로스가 세게 나오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OPM 측면에서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게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OPM 쪽이 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 8%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미 코스메카 코리아는 10%가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영업이익률이 좀 깨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런 것들은 판단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실적에 좀 중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앞서서 코스메카 코리아 주가 측면 말씀해 주실 때 상대적으로 못 갔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기간에 좀 적극적인 매수가 최근에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세워볼까요? 네, 투자 전략에 네.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거의 1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98,500원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 한 47,000원대, 48,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60%가 넘게 깨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달과 2월 달의 화장품 수출 데이터를 놓고 보시게 되면 최근에 그래도 작년 9월 달, 10월 달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뒤로하고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화장품이 2분기에 특히 뭐 전력 설비나 그리고 화장품, 즉 수출 데이터가 찍히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주도 섹터로 올라왔을 때 그때 화장품 PR은 기본적으로 15배에서 20배 이렇게 가까이 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스메카 코리아의 PR은 대략 9.8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코스맥스와 한국콜마가 유지하고 있는 12, 13배 그 정도까지만 올라가게 된다면 충분히 현 시점에서 20% 이상의 업사이드는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바이 측면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한 47,700원 정도 시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5%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따라잡기보다는 오히려 오늘같이 많이 오른 날은 초병을 띄워놓고 좀 관찰하면서 좀 조정이 나왔을 네. 때 눌림 매입 관점에서 충분히 관심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TP로서는 PER 한 12배 정도 가리키고 있는 한 56,000원까지 단기적인 목표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작년에 뭐 워낙 이제 10만 원 근처까지 갔기 네. 때문에 거기까지 바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천리길도 이제 한 걸음부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5만 원 언더에서 그리고 PER 10배 언더에서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오늘 상승장과 함께 5% 가까운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지금 당장 따라잡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코스메카 코리아 인그루드랩과 관련해서 북미 시장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더 궁금해지는 게 뭐 유럽이라든지 동남아 시장 이쪽은 모멘텀이 없습니까? 맞습니다. 유럽이나 동남아 쪽에 좀 더 드라이브를 거는 이런 모습이 사실 경쟁사들에게는 나타나고 있어요. 네. 한국 콜마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2공장 추가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캐파 자체를 기존 3억 개 정도 추가적으로 더 늘리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쪽을 워낙 잘하고 있는 쪽이 코스맥스예요. 코스맥스가 로레아르 인도네시아 법인을 2013년도에 인수를 하면서 그쪽을 꽉 잡고 있고 작년에 매출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태국 시장이 한 70% 이상 올라가면서 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 경우에는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 이런 부분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요. 유럽이나 동남아 쪽 이런 쪽은 현재 에이전트 통해서 이런 쪽도 다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OTC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선케어 제품군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일반 의약품 이런 쪽에서 좀 의미 있는 성과가 좀 도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미국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에이전트 통해서 유럽과 동남아 이런 쪽을 순차적으로 진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이라는 모멘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창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